매일 오전 11시 강한 녀석들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올 여름 서머랠리의 그 기름기가 쏙 빠져버렸습니다. 코스피 지수 이 6월의 패닉장, 7월 초에 저점을 딛고 반등을 하다가 저항을 겪었었던 2370선까지 현재 지수가 다시 밀려 내려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달러 인덱스 간밤에 또 2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점도 오늘장의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110달러를 돌파하는 모습을 만들어냈죠. IT 버블 사태 이후의 최고치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가 긴축, 전쟁, 유럽과 중국의 경기 후퇴 등 속에서도 이런 불안 속에서도 우리 증시가 앞으로도 잘 버텨나가줄 수 있을까요? 교보증권은 오늘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지만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국면 디스인플레이션 시대에 대비해서 투자해야 한다는 분석을 했습니다. 디스인플레이션이란 물가를 통제하기 위해서 통화를 수축하고 물가가 낮아지는 현상을 이야기하는데요. 2000년 이후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내려오는 구간은 8번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경제 위기가 있었던 순간 IT 버블,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이 밖에는 2006년, 2009년, 2011, 14, 18년 이렇게 8번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은 조금만 더 좋게 이야기를 진행한다면 골디락스가 될 수도 있는데요. 과연 올 연말쯤 미국의 물가가 둔화가 됐을 때 과연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또 어떤 흐름을 보여줄까요? 오늘 세 분의 강한 녀석들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강한 녀석들의 강한 코멘트입니다. 수요일장 어떤 코멘트로 맞아야 할까요? 보시죠. 신기수 전문가 CPI 최인호 전문가 이유 없는 무덤은 없다. 윤겸 전문가 현기증 증시 SK하이닉스 수산화 리튬주를 주목하자. 물가 지표, 이유 없는 무덤, 현기증 이 가운데서 물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CPI 두 번이나 강조를 해주셨고요. 매일 CPI 강조해주고 계시는데요. 신기수 전문가님. 예, 매일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도 어쨌든 이제 또 얘기할 수밖에 없어서 강조하는 의미로 이제 CPI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제가 이제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하는데 8월 17일 날 강한 녀석들 출연 시에 제가 이제 시장 단기 고점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이제 9월 달은 시장이 별로일 거다 그런 말씀 좀 드렸고, 그리고 9월 달에 시장이 이제 기로점이 두 군데가 있는데 CPI하고 그리고 FOMC 금리 인상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CPI가 어쨌든 이제 기로점이 될 수 있어요. 반등이 나오느냐 아니면 한 번 더 빠지느냐. 한 번 더 빠지더라도 이제 금리 인상 이후에는 또 이제 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위험 관리는 분명히 좀 해야 될 거고요. 지난밤에 이제 ISM 서비스 PMI가 뭐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이제 서비스 PMI 같은 경우에는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제조 PMI는 수출에 대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 PMI는 이제 국내 내수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수가 상당히 탄탄하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내수가 탄탄하고 고용도 좋은데 인플레이션이 쉽게 꺾일까? 안 꺾이겠다면은 그렇다면은 이제 연준은 금리 인상을 속도를 늦추지 않을 거다. 이제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러면 달러랑 국제금리가 동반 상승했는데 상당히 국제금리 같은 경우에는 좀 높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피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차례 더 이제 불꽃 슈팅이 더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 기로점이 CPI라고 봅니다. S&P 500 차트 잠깐 보시면은요. 지금 S&P 500 차트 자체도 지금 상당히 기로점에 와 있습니다. 아래쪽에 지지선까지 내려와 있어요. 지금 지붕에서 한 차례 맞고 그리고 나서 밑에 이제 바닥까지 지금 장판까지 내려와 있는데 이 장판을 깨게 되면은 지하실로 한번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3,750까지 아마 빠질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깨고 내려오느냐 아니면 이제 반등이 나오느냐 하는 이제 기로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살짝 불안한 게 뭐냐면은 8월 CPI 전망치를 뉴스를 지금 찾아보니까 8.2라고 하는 데도 있고 8.4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8.2에서 8.4 사이인데 이게 지금 제 생각엔 좀 너무 낮게 잡혀 있어요. 지금 기대치가 낮아져 있기 때문에 뭐 한 8.5 정도 지난달이랑 똑같이만 나와도 시장은 실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혹시라도 뭐 한 8.8 정도만 나오면은
시장은 여지없이 한번 좀 또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불안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젯밤에 보니까 이제 빅스텝하고 자이언트 스텝 확률이 자막에는 바뀌었습니다. 그게 네. 28%하고 72%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자이언트 스텝 쪽으로 시장이 상당히 이제 기대가 아니죠. 이거는 이제 그쪽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오히려 좀 나아요. 왜냐하면은 자이언트 스텝 일 줄 알았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 있은 이후에는 이제 자이언트 스텝 하더라도 반등 나올 수 있고 혹시라도 빅 스텝으로 마무리가 되면은 좀 급반등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CPI 부분이 일단은 첫 번째 걸림돌이 좀 되는 것 같고, 요번 주 뭐 이제 계속해가지고 말씀드린 건데, 뭐 22 금리 결정이 있고, 또 파월 연준 의장도 연설하고요. 또 연은 위원들 다 연설하니까, 내일 또 만기일이고, 뭐, 악재 민감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요번 주는 계속해가지고 제가 뭐 현금 보유, 그리고 이제 리스크 관리형 포트폴리오 우선시하자 계속 말씀드린 거고, 적극 매수는 이제 CPI 발표 이후로 잡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수 이제 CPI 발표 이후에 어디가 반등이 나올까를 이제 예상을 해보면은 2차전지 쪽이 반등이 나올 것 같고요. 또 바이오 하케 모멘텀 계속해가지고 11월 달에도 있기 때문에 또 나올 것 같고, 네옴시티 관련주들 11월 달에 사우디 정상회담이라면 매기가 꺾이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요 근래에 좋았다가 지금 조정받고 있는 5G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엔터, 로봇, 메타버스 이런 데들이 모멘텀 부각되면서 다 같이 시장 반등이 나오면 또 다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관심을 두시되 어쨌든 저는 오늘이라도 좀 현금 비중 좀 높이셔가지고 나 현금 만들었는데 시장 그냥 올라가면 어떡하냐 이제 그런 생각들을 아마 하실 텐데 지금 시장은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현금 보유해서 시장 올라갈 때 수익을 못 보는 그런 위험하고 그리고 주식 보유해가지고 시장 떨어질 때 손실 보는 위험하고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은 후자가 훨씬 더 리스크가 좀 크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좀 현금을 좀 만들어가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국면, 여기에 실제로 악재 민감도가 높아질 수도 있는 측면에 대해서 오늘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만기일이 있다는 점 꼽아주셨고요. 그리고 또 미국의 고용과 또 내수가 탄탄하기 때문에 연준의 긴축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측면, 여기에 물가에 대한 전망치 중요하게 보셨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전망치가 낮기 때문에 이보다 높은 수준, 전달과 동일하게 8.5%만 나와도 시장은 쇼크를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따라서 우선적으로 뭐 관심을 가지는 섹터는 차순이고요. 우선적으로는 현금 보유 확보를 좀 더 우선하고 관심을 가질 쪽 1번 배터리 그리고 바이오와 네옴시티 이 밖에도 5G 게임, 엔터, 로봇 등의 종목을 꼽아주셨습니다. 우리 채팅창에서 오늘 아직은 좀 의견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얘기 조금 해주셨고요. 주식에 대한 얘기는 없으신가요? 네. CPI 지표 전망치 8.2에서 8.4% 나오고요. 8월 CPI 발표를 기점으로 시장 9월의 분기점 한 차례 맞이한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추석을 앞두고 현금 비율에 대해서 또 강조를 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CPI 발표 앞둔 것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 물가지표 발표는 시장의 악재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빨간불이고요. 잘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다고 보시면 초록불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인 의견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악재가 되더라도 그래도 무난하게 우리 장이 소화하고 받쳐줄 수 있다면 초록불 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CPI 악재가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시면 빨간불입니다. 의견 확인해 보시죠. 윤겸 전문가 노란불 주셨고요. 신기수 전문가와 최인호 전문가가 빨간불 주셨는데요. 최인호 전문가님. 네. 네, 제가 보는 시점은 이 9월이 상당히 좀 이렇게 겨울과 같은 살얼음판이라고 저는 봐지고요. 일단 CPI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소비에 관련된 부분을 약간 누락시킨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지금 일단은 유가는 좀 안정됐다고 하지만 일단 미국의 7, 8월에 일단은 휴가 시즌, 홀리데이 시즌에 또 소비량이 또 많이 좀 증가할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잠깐 우리 시장에는 이렇게 좀 좋지 않은 점은
신호탄으로 좀 봐지고 있고요. 일단 연준의 입장을 한번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은 경제 성장은 일단은 신경 쓰지 않겠다. 무조건 인플레이 잡겠다는 어떤 강한 의지가 계속 지금 나오기 때문에 지금 투자적인 인베스트적인 부분에서도 지금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도 약간 조금 방어책을 지금 내야 될 상황인데 이 정책적인 부분이 조금 필요할 때라고 봐집니다. 일단은 어차피 금리 인상과 이거는 전 세계적인 시장의 흐름에 일단 발맞춰 가기 때문에 일단 국내는 국내형 그러니까 한국 코스피와 코스닥에 맞는 어째 뭐 수출 위주의 전환의 어떤 보면 시점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게 느껴지기 때문에 일단 CPI는 전반적으로 우리 대형주들 다시 한번 더 하락으로 한번 이 밑으로 내려오는 어찌 보면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9월 시장은 기관들이 해외 외인이나 기관들이 많이 매도세가 나오는 일단 시점이기 때문에 또 그 점을 좀 유의하면서 시장 좀 이렇게 뷰를 좀 잘 봤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분기 말이라는 점도 부담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예, 채팅창에서 현금 보유가 우선이라면 추천주도 없어야 라고 글을 주신 분이 계신데요. 달달커피님, 의견에 최인호 전문가님 동의하실까요? 네, 또 동의하고요. 뭐 지금 시장에서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소비가 내수 시장이라든지 소비 시장이 위축이 되면 오히려 경기 방어주라고 그런보다는 정책을 따르는 이제 기관이라든지 정부와 연결되는 그런 사업, 그러니까 사회 간접 시설에 관련돼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잘 보시면서 그런 종목들이 사실 우상방으로 천천히 가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지금 시점에서 좀 좋은 타이밍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추천주가 없어야 된다는 건 아예 매매를 하지 말라는 뜻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최인호 전문가님은 일견 동의하면서도 시장에 대안이 있다는 관점도 또 하나 전해주셨어요. 전문가와 개인이 보는 시각 차이는 원래 좀 약간 다변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전반적인 시장에서 사실 이럴 경우 그냥 관망세가 제일 정확한 부분이고요. 그 시장에서도 조금 더 산성의 폭을 계속 이어나가는 보면 사회 간접 시설, 사회 간접 확충에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기관 사업들은 조금 계속 끊임없이 일단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네. 어디 일정적인 한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전반적인 섹터를 봤을 때는 관망이 어찌 보면 최고의 어찌 보면 답일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제한된 매매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 의견에는 뭐 모두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시기인 것 같고요. 이어서 윤겸 전문가가 노란불 주셨는데요. 네. 13일 CPI 발표. 지금 상황에서 결코 이렇게 전망이 밝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전 세계 증시가 이제 13일 CPI 발표를 주목하고 있고 또 시장에서 이제 방금 이제 언급 부분이 나왔는데 그다지 이제 그 예상 지표가 어떤 기대치에는 좀 못 미치는 그럼으로써 증시에 반영돼서 분명히 변동성이 있고 거기에 또 관망하는 투자자들이 또 나타날 거고요. 수급 부분도 또 예상을 조금 하회하는 그런 부분, 뭐 좀 달러 강세로 해서 환율 부분, 그러니까 복합적이죠. 복합적이다 보니까 예상 부분은 이렇게 좀 밝지는 않으나 지금 또 하방 경직성이 또 국내 증시가 또 이제 좀 내려올 만큼 또 내려왔고 버텨주는 또 힘도 있고 내성도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변동성이 좀 일어나면서 다져가면서 버텨가지 않을까 네. 이렇게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네. 그렇다면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혜무사님도 저랑 좀 비슷한 생각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CPR을 비롯해서 지표들 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 하시면서 그냥 미국의 유동성 흡수가 끝나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주식시장의 가장 우선적인 변수, 실적이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더 우선하는 걸 유동성이라고 꼽는 분도 계실 수가 있겠죠. 질문 드리겠습니다. 9월 이번 주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나오고 있죠. 자, 진짜 그렇게 시행을 한다면, 그리고 미국 쪽에서 9월 FOMC 다다음 주 75bp 금리 인상 한다면 75bp 각각 유럽, 미국에서 나옵니다. 그 결과물은 우리 주식시장 하단이 깨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빨간불, 깨지지 않는다고 보시면 초록불입니다. 세 분의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하단을 어느 쪽에서 잡아주실까요? 지금은 7월 초중순의 저항선까지 밀려 내려와 있는 시장입니다. 세 분의 의견 보실까요? 신기수 전문가, 최인호 전문가 위험에 빨간불 주셨고요. 윤겸 전문가는 노란불이에요. 네. 신기수 전문가님, 윤겸 전문가님도 노란불이시죠? 두 분 노란불 주셨고 최인호 전문가가
하단 이탈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짧게 말씀 주시죠. 최인호 전문가님. 네, 일단은 한번 또 쌍바닥을 찍을 수 있는 어떤 구간이라고 좀 봐지고요. 지금 추세를 보면 올 4월달 지금 코스피만 보더라도 코스피를 보더라도 한 올 4월달의 그림과 거의 비슷한 어찌 보면 시점을 보여주고 있는 게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75 미국이 하면 영국이라든지 조금 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은 금리 인상을 조금 더 올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전반적인 상황에 봤을 때 녹록지 않지만 일단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봐야 되니까 뭐 내수 소비 해외 모든 소비 능력들이 많이 이렇게 좀 고착화되기 때문에 우리 특히 대형 종목 같은 경우에는 특히 수출을 위주로 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수출을 호재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걸 소비하고 있을 수 있는 외국에서는 또 입장에 또 반대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 점을 조금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안 좋게 조금 볼 수 있다는 좀 생각을 좀 한번 하고 있습니다. 네, 어디까지 열어두시겠어요? 그래도 뭐 크게 보면 안 되고요. 2000개도 300까지만 일단 그 이상 이탈하면 안 되겠죠. 일단은 네. 2300이 어찌 보면 휴전선처럼 예. 마지막이라고 봐지는데 그 정도까지 쌍바닥은 찍고 다시 한번 추세가 전환될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좀 그런 점을 한번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예, 정말 걸고 지켜야 하는 그 휴전선처럼 지켜져야만 하는 2300선까지는 좀 열릴 수 있다라고 보셨고요. 이 선은 지지한다라는 관점이었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네, 저는 이제 일단 S&P 500 기준으로는 미국 증시는 하단 이제 전저점을 깨지 않을 걸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22 금리 인상과 관련해 가지고는 22가 만약에 0.75%를 하게 되면 그건 우리 증시한테는 저는 나쁜 일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달러를 좀 방어가 아니라 달러 상단을 좀 제한할 수 있는 요인이 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증시한테는 뭐 괜찮은 부분들이 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FOMC 금리 결정이 뭐 0.75가 되든 0.5가 되든 그때 뭐 한번 흔들렸다 올라가든 아니면 바로 올라가든 시장은 금리 결정 이제 이벤트가 마무리되면은 S&P 500 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 있어요. 단지 우리 시장의 이제 그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예전에 이제 2018년도에도 금리 인상 때문에 빠졌다가 미국 시장하고 같이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그 이후에 미국 시장은 저점을 안 깨는데도 우리 시장은 저점을 깨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이 뭐 요번에 나왔던 저점 2276이 뭐 깨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지만 깨지더라도 미국 시장 반등과 함께 또다시 이제 반등이 나올 걸로 보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우리 시장의 하단을 뭐 점치기보다는 어쨌든 이제 금리 인상 이후에는 다시 반등이 나올 것이다. 하단이 어디 잡히느냐 하는 것은 뭐 굳이 뭐 지금 잡아본다면은 뭐 한 2300선 지지가 되면 좋겠지만 깨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깨지는 게 그렇게 의미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변동성장을 좀 더 예상해 주셨고요. 미국의 75bp, 유럽의 75bp 금리 인상은 서로 완충되는 역할을 하면서 달러 인덱스의 결과물을 잘 봐야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윤겸 전문가님. 네, 뭐 앞에서 두 분 전문가께서 워낙 뭐 좋게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동의하고요. 저도 생각하는 그 라인은 2,300선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한국 증시가 많이 저평가돼 있고 외국인들한테는 또 그 지점까지 간다면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보고요. 약간 변동성이 있겠으나 깨진다 하더라도 또 저점을 딛고 분명히 반등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변동성을 앞두고 있는 시장, 제한된 매매에 대한 이야기 계속하고 있는데요. 강한 녀석들의 두 번째 코멘트입니다. 최인호 전문가, 이유 없는 무덤은 없다. 어떤 의미일까요? 무덤은 뭘 비유한 것입니까? 뭐 증시나 각 종목 섹터별의 성향이라고 좀 봐지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글로벌 증시라든지 지금 분위기인데 일단은 지금 오늘도 사실은 이유 없다고 하는데 갑자기 빠진다고 것은 뭐 전전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 노동자의 일단은 날로 해서 휴장했었고 어제 이제 미증시가 하락을 하게 됐는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한번 보면 우리가 크게 보면 뭐 다우존스도 뭐 1%까지는 빠지지 않았고요. 나스닥도 종합도 1%까지 빠지지 않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1.07% 정도 빠졌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또 이게 또 비중에서도 전자 반도체 쪽이 워낙 또 강한 또 섹터인데 이 시장의 분위기를 이렇게 한번 쭉 보면 오늘이 2,400선이 무너지고 또 코스닥도 이렇게 800선이 무너지고 일단 기관과 외인들의 양지수가 일단 매도세로 각각 지고 오늘 오전장부터 계속 돌아섰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분위기를 8월이 상당히 어렵고 일단은 옵션 선물 만기일이 있다는 거를 전초전이고 그다음에 또 아시아에 특히 제일 중요한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추석이라는 중추절, 중국의 중추절과 국내에는 추석이라는 명절이 있는데
이제 그 전에 원래 빼지는 않는데 이번에부터 오늘 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일단 대형주들이 오늘 많이 무너졌습니다. 대형주들이 좀 많이 빠지고 특히 삼성전자가 조금 오늘 1% 이상 빠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찌 보면 태조 이방원, 우리가 말하는 태양광, 뭐 조선, 2차전지, 뭐 방산, 원자력 이 그리운 시장인데 오늘 진짜 그립다는 게 이 5개 종목들이 이렇게 그 대장주들이 좀 많이 빠지는 점이 조금 아쉽다는 점이 좀 들고요. 그러면 이유 없는 무덤은 없다가 뭐 이유를 가면 어떻게 이걸 정리를 해야 되냐? 그럼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일단은 강달러세인데 13년 5개월 만에 지금 최고점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 강세가. 그렇고 이제 또 특히 어제인가 그렇죠. 마카롱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올 겨울에는 지금 러시아의 가스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지니까 10%씩 에너지를 좀 절감하자고 국민들이 호소를 했었습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도 유럽 에너지 수급이 겨울부터 일단 비상이라는 점, 그래서 우리도 준비를 좀 해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영국 금속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안정세가 조금 필요한 게 또 곡물가는 좀 안정되어 있는데 금속은 좀 약간 변동성이 너무 강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는 여러 가지 시장의 탄력적인 흐름이 아니라 불안전적인 요소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약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극약 처방이 필요한 시점인데 우리 국내 정시에는 극약 처방은 해외 정시에 맞대해서 국내 정책이 먼저 지금 필요할 때라고 좀 봐집니다. 그래서 정책이 좀 강한 정책이 들어온다면 분명 우리도 이 어려운 시장을 조금 약간 쉽게 좀 이렇게 딛고 올라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유 없는 무덤은 없다는 오늘 시장을 가져왔습니다. 네. 대형주의 조정, 태조 이방원까지도 오늘 조정을 받는다는 점, 시장의 심리에 대해서 대변할 수 있는 그 흐름이 되겠고요. 그래서 태조 이방원이 그립다까지도 이렇게 또 고백을 해주시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환율과 관련되어 있는 움직임들, 강달러, 또 유럽발 에너지 위기 이런 것들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는 점, 여기서 극약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말 많이들 공감하시는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 증시 극약 처방이 필요하다. 동의하시면 초록불, 그렇지 않으시면 빨간불입니다. 극약 처방이 필요한 절실한 시점이다. 초록불. 이미 뭐 어느 정도는 해결되어 가고 있는 듯 보인다. 빨간불입니다. 최인호 전문가의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세 분의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와 윤겸 전문가가 단호하게 빨간불을 주셨는데요. 신기수 전문가님. 예, 뭐 이제 증시가 이제 나쁘면은 늘 이제 그런 생각들이 이제 들고요. 이제 그런 심정이야 뭐 이제 저도 이제 동의를 합니다. 심정적으로는. 근데 이제 실제로 지금 증시가 엄청나게 지금 뭐 이제 더 이상 회복이 안 될 정도로 뭐 엄청나게 나쁜 상황이냐면은 사실 그런 기간은 이미 지났다고 봐요. 최악의 상황은 지났고 원달러 환율 이제 굉장히 올라가는 것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텐데 저는 이 부분도 이제 거의 고점 부근까지 왔고 제가 이제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많이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는 사실상 원달러 환율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 수급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원달러 환율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CDS 프리미엄이 지금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시스템 리스크로 갈 여지는 거의 없고요. 그렇다면 아마 정부도 거의 개입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CDS 프리미엄이 견조하다는 소리는 또 뭐냐면은 이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더라도 이제 때가 되면은 이제 원화 매수가 분명히 들어올 거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지금 뭐 최악은 이미 지나간 걸로 보이고 단지 이제 지금은 심리상의 어떤 그런 부분들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에 이제 저점에 좀 와 있다 보이고요. 뭐 저는 이제 늘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요번에 CPI 발표 이후 또는 뭐 FOMC 금리 결정이 하나의 분기점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시장은 위기의 정점을 지났다는 판단 또 하고 계시네요. 신기수 전문가입니다. 두 가지 근거를 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외국인이 이러한 환율에도 불구하고 매수세를 유입시키고 있다는 점, 특히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시장에서 많이 얘기되는데 역시 신기수 전문가도 자동차주 중심으로 보고 계시는 거죠? 외국인 수급? 뭐 이제 자동차도 뭐 보고 있고요. 네. 전반적으로 지금 외국인들 매도가 나오긴 하지만 이제 원달러 환율 올라가는데 걱정에 비하면은 외국인들 네. 매도세가 크지 않다는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외국인 수급 보고 있고요. 두 번째 근거는 CDS 프리미엄의 안정세입니다. 따라서 시장이 시스템 위기로 가기 어려울 것이고, 그래서 시장이 잘 버텨주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라고 하는데요. 1차 분기점을 지나고 CPI, 2차 분기점 지나면 시장은 좀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의견을 계속 지속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윤겸 전문가님. 최인호 전문가께서 좋은 그 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극약 처방. 좀 극약 처방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동의하고요. 공감하고. 그러나 지금 시장은, 냉정히 보면 백약이 무효다. 어떤 그 처방을 내려도 약발이 좀 있지 않는 시장이고, 시장은 모든 악재를 좀 수용한 상황이고요. 내성도 생겼고, 뭐 추운 겨울 뭐 엄동설 안에 뭐 벌벌 떨지만은 뭐 견디는 길밖에 더 있겠습니다. 예? 견디고, 이제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날이 올 때까지 버티면서 견디면서 시간을 버는 그런 시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지 않는가. 뭐 네. 모든 전 세계 악재는 뭐 다 반영됐고요. 더 이상 터질 악재도 없고 더 이상 터져도 안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견뎌가면서 버텨가면서 시간을 기다리자. 그런 방안이 낫지 않을까. 네. 있지만 최인호 전문가께서 말씀을 진짜 100% 공감합니다. 네. 백약이 무효, 시간이 약이다는 의견을 주셨네요. 그러면서 잘 버텨야 된다는 의견이었는데요. 채팅창에 의견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도 여담을 좀 풀어드릴게요. 한혜무사님께서도 의견 주셨는데, 증시도 증시지만 정부의 경제정책 필요해 보입니다. 외부 영향 동일한데 유독 원화가 이렇게 약한 이유는 뭘까요? 심지어 방글라데시보다도 하락 비율이 높은 이유? 즉, 이건 외부적 영향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라고 의견 주셨는데요. 여담으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번 정부가 못해서 이런 기회를 줬다. 정말 이런 기회는 금융위기 아니고서는 올 수 없는 이 원화 약세 구간의 그 최악의 끝에 올라설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나는 사겠다라고 하시면서 정부가 못해서 그래도 또 인생의 기회가 또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긍정적인 또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극약 처방 가운데서 최근에 김장렬 상상인 증권 상무가 우리 주식심화론에 출연해서 그 가운데 하나 이런 얘기했습니다. 재고 있는 반도체들이 가격 하락을 감수하고서라도 재고 대방출을 하면 인플레이션도 내려가고 그 지점을 통과했을 때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이었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코멘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윤겸 전문가, 현기증 증시, SK하이닉스, 수산화 리튬주 주목. 증시 보시면서 현기증 많이 나셨나 봐요, 전문가님. 네. 제가 믿었던 쪽도 막 이렇게 변동성 보이니까, 예. 네. 제가 이제 그 월요일 날 제가 이제 9월 증시를 예상하면서 그때 이제 노동절, 미 휴장도 있고, 추석도 있고, 13일날 CPI 결과 발표를 모두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9월 달은 그냥 뭐 쓸 때도 돈 많고 하니까 시험 놀맨장이라고 제가 이북 사투리로 표현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달은 좀 관망하고 현금 비중 가지고 덤비지 말고 한 발 물러서서 한 달을 갖다가 그냥 지켜보면서 가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루 이틀 지나자마자 이렇게 지금 뭐 미 증시를 포함해서 전 세계 증시가 진짜 어질어질한 현기증으로 좀 아찔아찔한 좀 정세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현기증 나는 증시다라고 제가 표현을 좀 드렸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경제 지표가 좋게 나왔습니다. 나왔음에도 증시는 좀 하락을 했죠. 그 얘기는 뭐냐면 금리 인상의 그 필요성의 명분을 갖다가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온 부분이 이제 연결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오히려 지표가 좋게 나오면 증시가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모든 이제 내수라든지 미 경제가 나쁘지만은 않다. 정점 피크아웃 이런 부분도 이제 대두되면서 금리 인상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거하고 맞물려서 좀 증시가 하락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중요한 게 지금 미중 간의 지금 무역 전쟁이 지금 계속 지금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반도체라든지 반도체에서도 이제 중요한 최첨단 칩은 중국에 수출하지 마라.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배터리 이런 반도체 배터리를 갖다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또 미국은 이제 대만 간의 중국 간의 갈등 사이에 또 싹 끼어들어서 대만을 케어해주면서 보호해주면서 무기는 무기대로 팔아먹고 참 미국은 좀 남는 장사합니다 진짜. 하여튼 뭐 강대국이 일단 대구 봐야 되지 않느냐. 전 세계 경제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런 또 상황이 아닌가. 또 이제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이제 또 증시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흘러갈 걸 또 예의주시해야겠다. 또 미국의 골드만삭스는 미 경제가 이제 연착륙을 할 것이다. 라는 또 낙관론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또 흘러가면 좋겠죠. 그렇지만은 또 여러 가지 좀 뭐 좋은 부분과 나쁜 부분이 이제 혼재되면서 좀 어질어질한 정신없는 그런 미 증시, 미 경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그로 인해서 민감성, 연동성이 가장 우리가 영향받는 우리 증시 또 이제 상관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유럽을 보면 지금 뭐 정말 큰일 났습니다. 푸틴이 드디어 이제 뭐 언론에도 나왔지만 이빨을 드러냈다. 이제 얼마나 이빨이 강한지 모르겠지만은 원래 이제 사람을 갖다 표현할 때 치아라 그러거든요. 치아라 그러는데 이제 언론에서 이빨을 드러냈다는 것은 이제 동물들한테 표현하는 게 이제 이빨이라고 그러는데 푸틴이 이제 괘씸하니까 이제 푸틴이 이빨을 드러냈다. 원자재값 뭐 이제 상승하는 과정에서 천연가스 밸브 또 잠그겠다. 뭐 하여튼 뭐 지금 유럽이 지금 뭐 쩔쩔맵니다 지금. 뭐 러시아 제재하려다 역공 맞아갖고 지금 뭐 호되게 지금 당하고 있고요. 그 러시아 유럽 연합 그 여러 국가들이 지금 러시아 한 나라, 러시아가 물론 이제 땅덩어리도 크고 원자재도 많고 옛날에 이제 강국이었죠 물론 러시아가. 근데 하여튼 뭐 휘청이는 유럽을 좀 보고 있다. 증시,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아주 유럽도 어질어질합니다. 또 이제 유럽 이런 증시 상황이 또 어떻게 미 증시, 우리나라 증시 관련성 있는 걸 좀,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는 이제 정세 트렌드를 좀 잘 봐야겠죠. 그러면서 시장 대응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독일의 포르쉐가 또 뭐 상장을 한다고 그러네요. 폭스바겐 산하 포르쉐 기업이 또 이제 독일에 상장한다고 합니다. 유럽 증시.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증시 이제 변수로는 이제 러시아가 또 이 와중에 북한의 이제 뭐 무기, 미사일 관련해서 또 수입을 한다고 그러네요. 또 이 얘기는 또 전쟁이 장기화된다. 빨리 이제 러우 전쟁이 좀 종료가 돼야지 전 세계 증시의 악재 한 50%는 걷어들일 수 있는데 참 이게 또 전쟁이 또 겨울까지 올 하반기까지 가겠구나라는 지금 안타까운 뭐 관련 뭐 원자재 이런 부분 다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미국과 프랑스의 의원단이 또 대만을 방문합니다. 또 이제 미국이 또 혼자 움직이기가 조금 또 한 구석이 좀 허전했는지 프랑스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지금 대만을 또 방문한다고 합니다. 또 중국이 또 반발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히토류, 전 세계 히토류의 95% 생산하는 중국, 히토류가 또 상승하거나 히토류 관련 종목들을 좀 체크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또 이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 지금 뭐 달러 강세로 지금 환율이 지금 쩔쩔매고 있는데 도대체 환율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지 지금 뭐 지금 1,400원 돌파해 갖고 지금 1,500원까지 가는 게 아닌가 지금 뭐 예측 불허입니다 지금. 아까 전에 앵커님도 얘기하셨지만 환율 올라가고 이런 경제 상황이 현 정부에 또 책임이 있지 않느냐 또 말씀도 하셨고 또 이제 뭐 현 정부가 잘 되길 좀 바랍니다. 전 윤 대통령께서 저하고 같은 종시다 보니까 많이 응원합니다. 좀 잘 되셨으면 좋겠고 잘 풀어가시길 좀 뭐 이렇게 좀 다른 쪽에 좀 관심 갖지 마시고 민생과 경제, 증시에 좀 힘을 쏟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게 또 환율이 또 이제 올라가는 부분이 또 우리 증시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또 걱정이 되고 또 무역 지금 수지가 경상수지가 적자로 또 드러났습니다. 참 이게 좀 뭐 국내 증시 경제 상황이 좀 참 답답하고 어렵게 또 흘러가는 부분이 걱정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또 LG 엔솔이 또 이제 미국의 공장 건설하는 부분, 투자하는 부분,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애플페이가 우리나라에 또 들어온다고 합니다. 들어와서 또 애플페이를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관련주도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오늘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본 섹터로는 SK 하이닉스가 청주 공장에 15조를 또 지금 반도체가 지금 하반기에 얼마나 지금 혹한기가 오리라고 지금 다들 예상하고 있는데 또 이 와중에 또 SK 하이닉스가 또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부분 관련주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전기차, 2차 전지 관련해서 수산화 리튬이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태조 이방원의 가장 핵심 선두인 2차 전지, 전기차 관련해서 관련주, EV 첨단 소재, ICK, 강원에너지 이런 걸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SK 하이닉스하고 전기차 관련해서 좀 분석하시고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따 추천주로도 한번 좀 전기차 관련 종목을 한번 말씀드리는 거로 해서 코멘트 증시사항 여러 가지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정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포르쉐 상장 결정은 저는 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이렇게 주식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상장을 연기할 수도 있는데 폭스바겐의 스포츠카 브랜드 포르쉐 하면은 뭐 여러분 뭐 약간 부의 상징, 성공의 상징 같은 그런 자동차잖아요. 대규모 IPO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보면 정말 현기증 나는 악재들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 가운데서 뭐 SK 하이닉스 투자 소식도 반가운데요. 그런데 미국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 투자를 예정했었던 대만 반도체 투자까지도 미국 투자로 이끌어갔던 사실이 뭐 뒤늦게 공개됐다라면서 언론사에 또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몇 조 원짜리 한국 투자를 미국이 가로채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일단 미국이 룰을 만들고 그 안에 외교전이 정말 치열한데요. 거기서 조금 부족한 측면이 우리나라가 있지 않았나 하는 점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같은 종씨 화이팅 하시기를 라고 달달커피님께서 글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달달커피님께서 러시아 이야기에 좀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못된 것들한테 자원을 왜 이렇게 많이 주셨는지라고 글을 남겨주셨는데, 네, 뭐 힘의 논리가 또 그런 것 같아요. 참 이 속에서 우리가 진짜 잘 위치를 잡아가야 되는데 이 가운데서 수산화 리튬 관련주에 대한 투자 의견 세 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에 또 핫한 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수산화 리튬 관련 주식들. 뭐 인수합병을 했다든지 뭐 관련한 내용들이 연결되어 있는 종목군들 상승세를 보여주는데요. 그 관련주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시면 초록불, 그렇지 않으시면 빨간불입니다. 지금 윤겸 전문가가 말씀해 주신 종목들 말고도 오늘 뭐 미래나노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수산화 리튬 관련주로 움직이는데요. 이 밖에 윤겸 전문가 EV 첨단 소재, ICK, 강원 에너지 등을 꼽아주셨습니다. 세 분의 의견 확인해 볼게요. 신기수 전문가가 빨간불 주셨고요. 최인호 전문가 초록불입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예, 그냥 테마성으로 보고 있고요. 단기 트레이딩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저는 이번 주는 좀 매수 좀 하지 말자라는 분위기라서 네. 빨간불 드렸습니다. 네. 아까 최인호 전문가님은 추천주 없어야 된다고 하시더니 여기 또 초록불을 주셨어요. 그냥 분위기상 눌렸습니다. 그냥. 왜냐면 지금 사실은 9월까지는 그다지 이렇게 저는 그냥 시장을 봐야 된다는 거고. 네. 오늘 좀 테마성으로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만하면 또 이렇게 올라면 그만큼 개인이나 투자자들이 일단은 외인들이 들어오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지 않지만 공부 삼아 꼭 한번 이런 종목들 들어가서 이게 왜 이런 시장에 지금 올라갈까에 대해서도 네. 공부 삼아 들어가야 된다 생각하고요. 일단 뭐 소재 관련 종목이라든지 뭐 장비 업체 이런데 계속 요즘에 계속 핫하고 있는 어찌 보면 업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한 공부하는 척이고 참 9월은 사실은 저는 그냥 지켜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냥. 네, IT, 배터리, 소재, 장비 계속 봐야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공부하면서 지켜봐야 된다. 예, 공부의 시기라는 점 9월 또 딱 이름표를 달아주셨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강한 코멘트였고 이어서 강할 녀석들 흐름 알아보겠습니다. 신은석 캐스터입니다. 네, 강한 녀석들의 강할 녀석들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하루 만에 하락 전환하면서 양시장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400선을 이탈했고 코스닥은 770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형 종목들의 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들은 좀 강한 흐름 보이고 있고 반면에 조선주들은 약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에 그리고 일부 은행주들은 좀 강한 흐름 보여주는 하루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한 녀석들의 탄생한 티켓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네, 신상원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푸른저축은행이고요. 오는 9월 미국 FOMC에서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훈풍 불어들고 있습니다. 티켓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매수가는 12,300원, 목표가는 15,000원으로 제시해 주셨는데 최고가 13,750원까지 오르면서 11%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하셨네요. 네, 그러면 전문가별 토마토 티켓 현황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신상원 전문가가 티켓을 한 장을 추가로 획득하면서 오늘 단독 선두를 달리게 됐습니다. 나머지 전문가분들의 활약도 앞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신상원 전문가님 처음으로 티켓 획득하신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한 녀석들에는 또 어떤 추천주들이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자, 오늘 티켓 획득 소식이 있습니다. 9월부터 또 두 번째 레이스를 시작하고 있는데 1등으로 치고 나가고 있는 신상원 전문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상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전문가님. 네, 이제 네. 한 발을 첫 걸음을 뗐네요. 한 발 첫걸음인데 바로 어제 종목입니다. 이게 진짜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어제 나왔던 푸른저축은행 곧바로 오늘장에 11%의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네, 뭐 어제 끼가 있는 블랙핑크처럼 끼가 있게 이제 움직인다 앵커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처럼 지금은 시장이 하락장이니까 이렇게 하락장에서 좀 끼 있게 올라오는 종목들이 빠른 시간 안에 좀 수익이 나면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수익은 챙겨라, 줄 때 챙겨라 이러는데 지금 정도에서는 반 정도는 수익을 좀 챙겨 놓으시고 나머지는 손절가를 좀 상향을 해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를 제가 1,900원을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한 12,100원 그 정도까지를 손절가를 상향을 해서 나머지는 이제 추석 이후도 또 한번 기다려보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또 어제 말씀드리면서 제주은행하고 그 고려신용정보 같이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주은행도 오늘 시세가 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축하드리고 줄 때 챙기고 나머지는 이제 또 가져가면 될 것 같고요. 또 오늘 공개 방송에서 나머지 얘기들도 드리도록 하고 내일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의 강점, 약점을 다 설명해 주시면서 거래 대금이 좀 부족한 종목, 거래량이 부족한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 거래 대금 실으면서 흐름이 변화되고 있다는 점, 흐름 탔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또 탄력 보일 수 있다는 점 적중했습니다. 반은 절반 비중 줄이고요. 나머지는 12,100원 선 손절, 익절가 가져가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오전장을 마무리하는 또 세 가지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한 녀석들, 강할 종목 보시죠. 신기수 전문가 컴투스, 최인호 전문가 LS 일렉트릭, 윤겸 전문가 EV 첨단 소재입니다. 이 가운데서 수산화 리튬 관련주 EV 첨단 소재 투자 포인트 알아볼까요? 윤겸 전문가님. 네, 뭐 좀 태조 이방원 2차 전지 뭐 상당히 이제 핫했고요. 지금 요 며칠 사이 좀 전반적인 증시가 지금 빠지고 있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아까 전에도 좀 2차 태조 이방원이 그립다는 말씀도 언급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 관련해서 한 종목 좀 들고 왔습니다. EV 첨단 소재고요. 연성기판 회로 전문 기업이고 2차 전지 관련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관련해서 이제 수산화 리튬이 상당히 좀 부각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EV 첨단 소재가 기업이 이제 리튬 플러스 기업에 또 전략적으로 참여하면서 이쪽 2차 전지 이제 수산화 리튬 부분에 이제 진출을 하고 시장을 확대해 가는 그런 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의 이제 뭐 매출적인 부분은 이제 그동안 최근에 와서 좀 이번 1분기는 이제 적자, 상반기는 적자 전환을 좀 안타깝게 좀 했거든요. 2019년부터 20년, 21년 약간 좀 매출이 좀 등락이 좀 오고 갔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뭐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이런 부분이 약간 좀 떨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있는데 재무 비율도 지금 약간 이제 이 기업은 좀 부채가 유동 비율보다 조금은 더 많은 그런 부분이 있긴 하나 좀 더 2차 전지 이런 이제 수산화 리튬 이런 부분 중요성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오늘 또 이 종목을 한번 추천 좀 드리고 싶고요. 어떤 지금 시장 상황 9월에 좀 어려운 혼조 좀 어지러운 지금 장세에서는 뭐 적극적으로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아까 전에도 이제 의견들이 좀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은 이제 단기성 짧게 보시고 좀 대응하시면 어떨까.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좀 보조 지표를 봤을 때도 뭐 약간은 그래도 일봉상 또 월봉상 약간 저점을 딛고 좀 추세 전환한 부분이 아닐까. 그리고 이제 수산화 리튬 부분, 진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좀 매출하고 실적 부분이 조금은 좋아지고 호전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좀 EV 첨단 소재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 만약에 진입하신다면 종가에 장 마감할 때 좀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목표가는 2,0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2,000원까지 한번 좀 홀딩하시면 지켜보시고, 손절가는 뭐 여유 있게 그다지 이제 하락 추세라든지 과대하게 떨어지진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하기 때문에 여유 있게 한 1,600원 정도 손절 라인 두시고 대비하시고 진입하시면 무리는 없지 않을까 해서 EV 첨단 소재를 추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EV 첨단 소재 역시 추세 전환 초입에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무제표에서 약간은 조금 약점이 있는데 완벽하진 않다는 의견을 주셨고, EV 첨단 소재 연성 인쇄 회로 기판 본업으로 하고 있고요. 또 수산화 리튬 쪽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는 점 주목하면서 매수가를 설정했습니다. 매수가는 종가 매수고요. 목표가는 2,000원, 손절가는 1,600원 선 설정했습니다. 이어서 최인호 전문가의 종목 LS 일렉트릭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포인트 주시죠. 올 9월은 조금 힘든 장이니까 관망을 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왜 종목을 주냐 하는데 이 종목은 그냥 종목이 아닙니다. 자, 극약 처방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단은 시장이 좀 침체적인 분위기에서 그래도 국가가 일단은 기본적인 사회 간접 시설이라든지 인프라 산업, 그 다음에 지금 네옴시티 등 여러 가지 산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비유가 많습니다. 거기에 꼭 공급돼야 될 부분이 바로 일렉트릭 일단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적인 소비보다는 보면 건설과 여러 가지 국책 사업 이런 쪽으로 좀 방향성이 맞는 종목이라고 좀 봐주고요. 일단 뭐 LS 일렉트릭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그냥 전기회사라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어디에 사용되냐? 우리가 수많은 전기, 집에 있는 전기부터 시작해서 빌딩 같은 데 쓰는 게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특히 고압기, 그 다음에 저압기, 그 다음에 변압기, 배전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들 아주 딱 갑자기 들으시면 이해가시고, 배전반? 맞습니다. 요즘에 G2 파워처럼 이런 것은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그 다음에 풍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화력이라든지, 소각장하고 있는 저는 발전소, 그 다음에 지금 원자력 발전소에 다 쓰는 곳입니다. 그래서 전 산업적으로 다 아우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봐지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주가의 흐름입니다. 왜냐하면 종목은 뭐든 좋을 수 있지만 기술적인 부분인데 원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딱 일어나는 시점 2월이 저점이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4만 원대였습니다. 4만 원대였기 때문에 이 4만 원 구간부터 시작해서 계속 우상방으로 올라가면서 항상 한 번씩 눌림목을 줬던 구간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눌림목을 한 번씩 이렇게 한 번씩 주었고 강한 슈팅세가 나오고 요즘 태조 이방원이 뜨기 시작하면서 또 갑자기 또 이 눌림목을 좀 주자 계속 우상방으로 계속 뻗어나간다는 점인데 요즘 한 3, 4거래일 동안 좀 안 좋았다가 어제 상당히 좀 튀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시작가에는 좋았는데 오늘 조금 마이너스 1.2% 정도까지도 빠지면서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 보여지는데 저는 이 시장이 오르면 오를수록 단단해지는 종목, 그런 종목이 오히려 차라리 이 사회 간접 자본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기반 산업을 할 수 있는 LS 일렉트릭이라고 봐주고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목표가는 좀 큽니다. 왜냐하면 전 고점 52주 신고가를 찍었던 71,500원을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런 추세와 지금까지 보여준 2월부터 지금까지 보여준 차트의 흐름이라면 분명 이 50일 신고가를 더 분명히 달성할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보시면서 이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이 이게 빠른 시간 안에 정점을 피크아웃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도 꾸준히 보시면서 오히려 이렇게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좀 산업을 좀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52,000원, 52,000원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 저점까지도 52,000을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잘 대응하시면서 시장 분위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LS 일렉트릭 극약 처방 관련주로 분류를 해주셨는데요. 극약 처방은 결국에 투자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 그 투자 확대, 신재생, 조선 등에 이어지면서 관련주, 예, LS 일렉트릭으로 매수가, 현재가, 목표가 71,500원, 손절가 52,000원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기수 전문가의 종목 컴투스 투자 포인트 볼까요? 예, 일단 2분기 때 서머너즈와 천공의 아레나, 뭐 야구 게임 이런 것들 이제 옛날에 출시한 게임들이 계속 성장세예요. 기존의 게임들이 잘 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요번에 8월 16일 날 서머너즈와 크로니클 출시가 됐는데 그 출시되고 나서 주가가 조금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이제 초반 성적이 좀 저조했고요. 그러면서 무슨 걱정이 있었냐면 천공 아레나가 그거 하던 유저들이 크로니클로 오니까 결국엔 자기 잠식 아니냐 이랬는데 근데 이제 근간에 이제 두 게임 매출이 전부 다 같이 올라가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완화가 됐습니다. 이제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서머너즈와 이제 크로니클 글로벌 출시입니다. 11월 달에 예정이 돼 있고 지금 서머너즈와 IP는 서구권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살아날 때가 된 것 같고요. 지금 블록체인 메인넷 엑스플라가 지금 가동이 이미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출시할 때는 P2E라든가 블록체인하고 같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네. 기대를 이제 충분히 좀 기대감을 모을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합작버스 통해 가지고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도 구축하고 뭐 뮤직 스튜디오, 마이 뮤직 스테이스트 이런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미디어 콘텐츠들도 전부 다 이제 활용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블록체인 게임에서 와그미하고 또 이제 가상 게임 스튜디오 AO랩스 이렇게 투자도 하면서 어쨌든 컴투스 전반적으로 이쪽에 이제 뭐 메타버스라든가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에서 미디어까지 전체적으로 이제 확장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지금 뭐 이제 충분히 좀 신장 모멘텀 받을 걸로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제가 지금 84,000원 이하로 말씀드렸는데 뭐 현재가 가능하겠네요. 좀 모아가세요. 78,000원까지 열어두시고요. 모아가시고 목표가는 이번에 그 서머너즈 크로니클 글로벌 출시 때까지 105,000원 목표가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이번에 나왔던 저점 부분입니다. 74,5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컴투스 모아가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실제 매매하실 때는 78,000원 선까지 열어두면서 분할 매수 관점 권하게 했고요. 저희는 현재가에 공략하겠습니다. 목표가는 105,000원, 손절가는 74,500원 선 제시를 하면서 컴투스 11월에 나올 서머너즈워 클로니클 글로벌 출시 블록체인과 연계해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 분의 강한 녀석들과 강할 종목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확인해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세요. 오전장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